자, 새로운 세상을 향해 굵고 길게 삼합 하고 적으셨습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우리 김동현 파트너께서 저를 항상 난감하게. 아유, 자, 삼합은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네. 반도체랑 삼합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말씀 그대로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좋아하시는 이유가 물론 재료의 아주 섞임의 조화를 통해서 궁극의 맛을 네.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이제 좋아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의 반도체 상황이 연휴 사이에 갑자기 그런 상황으로 돌변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마치 반도체주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맛을 보는 게 삼합을 먹는 거와 같다. 장흥삼합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삼합이 있는데요. 그거 진짜 너무 맛있다고도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오르는 장세 속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유난히 돋보였는데요. 정말 삼합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세 가지 정도 관점의 어떤 상황들이 엮였다고 보시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원래 지난 연말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차량용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공급상의 쇼티지 상황이 일어나면서 가격 인상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앞서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곧 서명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수급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제조사들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까지 라인을 빨리 깔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연휴 사이에 돋보였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EU 쪽, 유럽 쪽에서 반도체 그 생산 기지 쪽이 사실은 좀 모자란 지역 쪽인데, 그쪽에서 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67조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궁극의 뭐 2나노 공정 그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 하면서 TSMC나 삼성전자에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양념적인 소스로는 일본의 지진 문제가 또 나오면서 MLCC라든가 또 뭐 이미지 센서 관련된 그런 반도체 수급 문제도 다시 대두가 되는 등 삼합의 어떤 재료에다가 첨가되는 스프의 뭐 개념까지 같이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난 한 2, 3주 정도 보면은 시장이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들로 좀 기근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연휴 사이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렇게 양쪽 그 쌍홍이 있었습니다만 반대쪽 쪽에서 뭔가 정립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행정명령이 바로 내려진다라고 라인이 바로 깔리거나 뭐 바로 수급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되는 업종이나 기업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되면 빨리 소멸이 될 텐데 이게 6개월이나 뭐 길게는 내년도 돼야지 해결이 된다고 하니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의 그 상승세 연장선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데 의의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도체는 꽃놀이패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새해 첫날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그 시장을 주도했던 하루 같은데요. 자, 이들이 뭐 단순한 테마주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리 명성 파트너께도 여쭤봅니다. 자, 반도체, 반도체 쪽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쪽이니까 꼭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오늘 흐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뭐 우리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또 반도체 그 중소 부품 회사들 전반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반도체는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또는 요즘에는 이제 그 산업의 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특히 반도체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쪽 이쪽이 지금 상당히 좀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파운드리 시장은 TSMC하고 삼성전자가 양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파운드리 시장은 특히 독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TSMC의 주가하고 삼성전자하고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TSMC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삼성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파운드리 쪽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소수의 기업이 독점을 하면서 이 파운드리 쪽은 약간 일정 부분 수요가 항상 따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번에 차량용 반도체 수요 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요 반도체 전반의 모습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니셜로 굵고 길게 보통 이제 이게 가늘고 길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산업 전반을 굵고 길게 보면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같은 내용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도 좀 여쭤봅니다. 자 반도체 두 분이 일단 긍정적 얘기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도 긍정적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니까 일단 이번에 그 출발점 자체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쇼티지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좀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차량용 반도체 소위 이제 차가 이제 가는 방향 자체가 스마트카를 향해서 가고 있죠. 스마트카로 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거는 AI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AI를 하려고 그러면은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빅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서버용 DRAM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일단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슈가 됐던 부분은 파운드리 쪽 얘기가 일단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테슬라의 모델 3라든지 하는 부분의 자율주행을 보면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향후에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이제 달고 나오는 걸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팹립스 업체하고 이제 파운드리 업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 가동률이 100%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파운드리 시장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장비가 필요하겠네? 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협업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팹립스 소위 말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칩셋 미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고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정책적으로 또 엮으려고 하는 원년이 바로 올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은 일단 있습니다만은 성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율주행차부터 시작을 해서 사물 인터넷을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해서 틈새를 노려야 되는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